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이해서 대부분 시군에서 추모 행사를 갖고 세월호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휴일인 오늘 맑고 따뜻한 날씨 속에 곳곳을 수놓은 봄꽃들이 나들이객들의 발길을 모았습니다. 새만금 농생명용지 분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만 정작 농사를 짓기 위한 전기와 물 공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늘고 있는 고군산 군도에서 불법 영업을 하는 음식점과 숙박업소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진안군이 해마다 수억 원의 적자를 예상하고도 32억 원을 들여서 골프 연습장 건설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이해서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는 어제 기억문화제에 이어서 기억과 다짐을 주제로 다양한 공연과 사진전, 서명운동 등이 펼쳐졌습니다. 또 노란색 종이로 접은 배와 풍선, 리본을 나누고 세월호 희생자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군산과 정읍, 완주 등 대부분 시군에서도 추모 행사를 갖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활짝 핀 꽃들이 완연한 봄을 알리고 있습니다. 유난히 맑고 따뜻했던 오늘 봄꽃에 매료된 나들이객들의 탄성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오늘 휴일 표정 나금동 기자가 전합니다. 용담호를 낀 도로를 따라 봄의 온기를 가득 품은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가볍게 일렁이는 바람에도 꽃비가 내리고 아빠의 목마를 탄 꼬마 숙녀는 수줍게 벚꽃에 손을 뻗습니다. 가족들의 얼굴에도 활짝 웃음꽃이 폈습니다. 평일에는 그 도시에 갇혀 있다 보니까 굉장히 답답하고 그랬는데 여기 나오니까 꽃도 예쁘고 그리고 물도 좋고 해서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넓어지는 것 같아요. 산과 물, 그리고 화려한 꽃길을 따라 달리는 라이더의 발길에서는 봄의 생동감이 느껴집니다. 저희가 오늘 주제가 벚꽃 라이딩인데 벚꽃길이 너무 화려하고 한창일 때 제대로 나온 것 같아요. 지금 행복한 라이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려한 꽃잔디가 야산을 온통 뒤덮었습니다. 물결치는 보랏빛, 자줏빛 향연에 마치 동화책 속에 들어온 듯합니다. 마이산은 쫑긋, 귀를 세우고 동산을 굽어보고 나들이객들은 휴일의 여유를 한껏 누립니다. 와이프랑 벚꽃도 보고 꽃도 보러 왔는데 머릿속까지 힐링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또 오고 싶은 마음이 자주 드네요. 4월 셋째 주 휴일. 시민들은 활짝 핀 봄꽃을 보며 차오르는 봄의 정취를 마음껏 느꼈습니다. JTBC 뉴스 나금동입니다. 새만금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농생명 용지 분양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정작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전기와 물의 공급이 늦어져서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만금 농생명용지는 크게 7개 공구로 나뉘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는 7월 민간에 분양하는 곳은 올해 말 농지 조성이 완료되는 5공구입니다. 시설 농업과 원예를 원하는 농업법인과 기업, 지자체에 262헥타르를 분양합니다. 문제는 농사를 지으려면 없어서는 안 될 전기와 물의 공급이 늦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전기는 2020년부터나 공급될 예정이고 물은 저류지를 만들어 동진강물을 끌어다 쓸 계획인데 수질이 3, 4등급 수준이어서 농사에 적합지 않습니다. 1급수가 필요한 데는 정수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전기가 없으면 안 될 거고요. 그거는 기본 상황인 거예요. 정부의 예산 지원이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새만금 농업용지와 방수제를 계획대로 조성하려면 3천억 원이 필요하지만 실제로 배정된 건 2,400억 원뿐입니다. 농업과 관련된 생산 기반 시설은 금년도 연말까지 다 완료가 됩니다. 그 이외에 전력, 그다음에 상하수도와 같은 공급 처리 시설은 현재 계획 수립이 완료되고 있는 상태고요. 새만금 농생명용지는 첨단 농업과 6차 산업이 어우러진 첨단 농업 특화단지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정작 가장 기본이 되는 전기와 물 공급조차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고군산 군도를 잇는 연결도로의 개통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게 되면서 불법 영업을 하는 음식점과 숙박업소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다 보니 관광지 이미지에 먹칠을 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입니다. 고군산 군도 연결도로가 개통되면서 육지가 된 선유도입니다. 관광객들을 맞는 음식점과 숙박시설 가운데 일부는 불법 영업을 일삼고 있습니다. 공유 수면을 불법 점유해 무허가 음식점을 운영하는가 하면 일부 민박집에 딸린 음식점 역시 신고도 않은 채 음식을 팔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주장 허가를 내가지고 내가 매립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불법으로 했어요. 여태. 그래서 벌금을 얼마 물은지 알아요. 선유도에는 신고를 않고 영업하는 음식점이 모두 9곳에 이릅니다. 신시도에서 장자도까지 고군산 군도 전체를 놓고 볼 때 불법 영업 음식점은 40여 곳에 이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불법 음식점이 난립하면서 바가지 요금과 불결한 위생 관리로 관광지 이미지를 먹칠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음식을 드시다가 탈이 나고 잘못되고 하면은 그 원성은 저희들이 계속 살아나가야 될 저희 업소들이 순수하게 피해를 보는 겁니다. 고군산 군도 연결도로 개통 이후 무허가 음식점이 급속히 늘고 있지만 군산시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관리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요 근래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도 인력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황만 파악하고 있는 실태죠. 고군산 군도가 해양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무허가 음식점들에 대한 강력한 대책과 양성화 방안 등이 필요합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진안군이 32억 원을 들여서 골프 연습장을 짓고 있습니다. 스스로 해마다 최대 2억 원에 가까운 적자를 예상하고도 사업을 강행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안군이 진안읍에 짓고 있는 골프 연습장입니다. 모두 18명이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골프장을 짓는 데 들어가는 돈은 32억 원, 모두 진안군 예산입니다. 군민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립니다. 진안군의 골프 인구는 200명에서 300명가량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진안군 전체 인구의 1%가량으로 이들을 위해 수십억 원의 예산을 쓰는 게 적절하냐는 겁니다. 진안군 같은 경우는 전체 다수가 농업 인구고 거기에 대한 예산 투자가 확보가 먼저 돼야지 우선순위로 돼야 되는데 이 특정 계층을 위해서 예산을 32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쓴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진안군은 지난 2013년 골프 연습장을 지으려다 포기했습니다. 수익성을 예측해보니 해마다 최소 3,900만 원, 최대 1억 7천만 원의 운영 손실이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년 만에 골프 연습장을 짓기로 처음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등 여건은 나아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감사원은 운영 적자가 예상되는데도 사업을 추진해 재정난만 심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골프 연습장을 직접 지은 전남 무안군 등은 진안군보다 인구가 많게는 3배나 많은데도 해마다 수천만 원의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진안군은 골프 대중화 등을 기대한 정책적 판단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생활체육시설의 하나이거든요. 그런 생활체육시설을 당연히 행정에서 지어줘야지 개인이 안 하니까. 진안군은 또한 운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규모를 애초 계획보다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내일부터 22일간 대통령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가운데 각 정당의 유세도 첫 선을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오전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국민의당은 꽃밭정이 사거리에서 출정식을 갖고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호남제일문에서, 바른정당은 롯데백화점 앞에서, 그리고 정의당은 충경로 사거리에서 첫 유세를 시작합니다. 이와 함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내일 전주에서 첫 유세를 시작하면서 전북의 대선 공약을 발표하고, 문재인 더민주 후보는 조만간 전북을 찾아서 유권자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의 전북 방문 일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김제 용지처럼 AI가 자주 발생하는 축산단지를 현대화하면 국가 예산 지원이 크게 확대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에 전국 축산단지 15곳 가운데 2곳을 선정해서 시설 현대화 사업비의 30%를 국가 예산으로 지원키로 했습니다. 이는 기존에 비해서 3배나 높아진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김제 용지 축산단지를 현대화하기 위해서 내년에 공모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학교 주간 구매 교복의 상한 가격이 동하복을 포함해서 27만 4천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계약일을 기준으로 동복은 19만 4천 원, 하복은 8만 300원으로 교복의 상한 가격이 정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7.4%가 오른 금액이지만 교육부가 정한 상한 가격보다는 2만 1천 원가량이 적은 금액입니다. 일부 국가에 쏠린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서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을 공략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의 경우 도내 중소기업들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현지 수출 환경과 제도 등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24일에는 이들 지역에 대한 진출 전략 설명회를 열어서 앞서 시행착오를 겪은 수출 기업들의 경험과 마케팅 전략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백제 역사 유적 지구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웹툰과 애니메이션이 제작됩니다. 백제 세계유산센터는 세계유산 등재 2주년을 기념해서 다양한 연령층이 백제 역사 유적 지구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버전의 웹툰과 애니메이션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주 덕진공원에서 다음 달부터 3차원 워터스크린 공연이 진행됩니다. 전주시는 덕진공원 음악분수대에 3차원 워터스크린을 설치해서 매일 저녁 한 차례씩 입장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지역의 역사와 덕진공원을 주제로 유료 공연 상품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 13일 완주 프로포즈 축제 기간에 축제 투어 프로그램인 만원의 행복이 운영됩니다. 남녀 커플에게 만원에 판매되는 이 상품은 도립미술관에서 프로포즈 축제를 참여한 뒤에 술박물관에서 사랑의 백일주 담그기 체험과 구이 저수지의 사랑의 자물쇠 코스로 이어집니다. 완주 프로포즈 축제는 남자인 경각산이 여자인 모악산에게 청혼해서 구이 저수지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구이에서 사랑을 고백하면 꼭 이루어진다는 스토리텔링으로 기획됐습니다. 오늘 오후 2시 50분쯤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52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69톤급 꽃게잡이 어선이 침몰했습니다. 이 사고로 선장 71살 정모 씨와 선원 등 8명이 바다에 빠졌지만 다른 어선에 의해서 모두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선장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군산시 개복동 한 교회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72살 이모 씨가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운전자 53살 윤모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오늘 전주와 임실이 28.7도, 고창이 27.4도 등 올 들어서 가장 높았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10에서 50mm가량 이어진 뒤에 오후 늦게 그치겠습니다. 서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0도로 오늘보다 크게 낮겠습니다. 화요일인 모레도 오후 한때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수요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목요일에 다시 비 소식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